자, 이제 오늘의 메인 뉴스입니다. 일본이 36년간 우리 대한민국에게 저지른 만행, 제가 오늘 총 22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노예 해방. 쌍놈들은 그냥 있는 놈들 밑에 붙어서 농사나 짓고 세경이나 받고 그냥 그렇게 빌붙어서 기생충같이 살고 싶은데, 일본이 어떻게 인간 사회에 카스트 제도 같은 신분 제도가 있냐. 이거는 이런 미개한 나라가 어디 있냐. 이런 더러운 신분 제도는 없애야 된다 하고, 노예 새끼들은 빌붙어서 먹고 싶은데 일본이 그 노예 제도를 해방을 시켜버렸습니다. 두 번째, 신분제 철폐. 누구는 어떤 신분이고, 누구는 양반이고, 누구는 학자고, 누구는 선비 집안이고, 누구는 노예고, 쌍놈이고, 백정이고. 우리는 그냥 백정같이 살고 남들이 돌 던지면 돌 맞고 사는 게 좋다는데 굳이 일본이 이런 미개한 신분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렇게 돌 맞으면서 백정의 새끼로 살고 싶다는데도 굳이 이 신분제를 또 없애버렸습니다. 세 번째, 양반 척결. 자, 양반을 척결한 이유는 있죠. 왜? 이 양반이라는 사람들이 지역의 기득권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엄청난 노비를 거느리면서 말 그대로 아주 호사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면서 이런 노예와 신분제를 없애버리니까 양반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바로 독립운동이라고 써여진 양반의 떼쓰기, 객기, 저항이라는 거야. 네 번째, 유교를 없애버렸죠. 이거는 여러분들도 학교 다녀서 배웠으니까 유교 척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 양반과 귀족, 왕족들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토의 대부분의 땅을, 아니 땅 가지 있는 거 부담된다고 싫다고 하는데도 굳이 백성들에게 그 토지를 분배해서 나눠줍니다. 여섯 번째, 양반, 왕족, 귀족, 이런 가진 기득권자의 재산을 전부 압수해서 서울 도로공사에 이용합니다. 자, 이제 왜 독립운동이 양반들의 일본에 대한 저항운동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일본 놈들이 와서 양반들의 돈을 다 빼들어가고 재산을 압류하고 땅을 빼들어가서 노비들한테 다 나눠주니까 완전 빡도른 거야. 그래서 독립운동을 한 거야, 양반들이. 그리고 이 양반 새끼들이 마적단들하고, 왜? 양반은 싸울 힘이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마적단을 이용한 거야.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린 만주 독립군 실체라는 거를 어느 정도 퍼즐이 맞춰지시죠? 자, 7번째. 조선의 백성들을 수탈했죠. 수탈이라기보다는 완전히 피를 빨아먹었던 관청들, 각 지역의 관청들을 전부 다 박살내고 고을 단위로 행정관을 파견해서 백성의 민원을 일본인이 들어줬습니다. 이거는요,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문서로, 고서로도 다 남아 있습니다. 한국은 아니라고 우기겠지. 그러니까 일본들을 악마화시켰던 건 중국과 손잡고 한국의 국민의 피를 빨아먹던 양반, 탐관오리, 이런 왕족 새끼들이 지어낸 이야기들이야. 자,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노비들, 노예들, 그 다음에 신분이 있던 사람들, 천민들, 이런 사람들이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땅 주고, 그죠? 그리고 새로운 신분을 받고 백정이라고 해서 돌아 안 맞는데 이 사람들이 일본 싫다고 독립운동을 했다고? 님이 씨발 그 개 풀 뜯어먹다가 피콜로 더듬이로 똥구녕 쑤시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어떻게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할 수가 있어? 일본이 자기네들을 학대하고 괴롭혀야 독립운동을 하는 거지. 결국 그러면은 일본이 대한민국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귀족계층, 왕족, 양반, 가진 기득권자들이었던 거지. 이 새끼들이 그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쓴 거지. 왜? 글을 아니까. 노예들이, 노비들이 글을 알아? 글 모르지. 얘네들은 역사를 기록할 수가 없었어. 일본에게 수탈을 당했다? 수탈을 당한 거는 그동안 백성들이었고 그 백성들에게는 기회가 왔고, 그런데 그 기회가 양반들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과 자기 땅이 다 뺏기고 탈탈 털리는 지경이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을 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저항을 한 거야. 그 저항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저항이 아니고 자기네들 재산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었다고. 근데 그게 지금의 독립운동으로 포장이 되어 있지. 그렇게 포장될 수밖에 없지. 왜? 그때 당시 그 현 시점에 일제강점기 때 그때 당시 그 일제에게 이득을 받던 많은 대한민국의 다수의, 그때 당시 대한민국 인구의 30%가 기득권이고 나머지 70%는 전부 노비고 천민이었다고. 그 나머지 70%는 글도 몰라. 이 70%가 역사를 기록할 수가 없는 거지. 일본한테 다 뺏긴 양반 새끼들이 그렇게 기록을 남기는 거지. 일본한테 다 뺏겼다. 저거 적 꼴리는 대로 쓰는 거야. 그리고 일곱 번째에서 말해줬듯이 관청, 국민들 세금 빨아먹던 데인데, 피 빨아먹던 데인데 그 관청 다 박살내고 고을 단위로 행정관을 파견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도둑질을 못 해먹는 거야, 관료들이.
그러니까 배우고 글을 아는 관료들이 노예나 천민들, 백정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기록을 못하는 거야. 글을 모르니까. 자, 8번째. 상수도 정비. 자, 우물이라고 파서 거기에서 우물을 퍼먹고 살았는데 비가 오고 이러면은 소똥이나 개똥이나 돼지똥이 지하수로 스며들어서 그 지하수에서 들어갔던 살모넬라균들이 우물로 들어가고 우물물을 퍼먹은 조선인들이 배를 부여잡고 여기저기 설사를 싸제끼고 알아 누우니까 그 원인을 찾던 중 우물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는 거지. 그래서 전부 수로, 쉽게 말해서 상수도에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선인들이 상수도를 전면 정비를 한다. 9번째. 하천, 저수지, 산림, 해안가를 정비를 했다. 안 해도 된다는데 굳이 하천에 풀 많이 자란 거 다 긁어내고 하천에 돌 같은 거 들어있는 거 다 긁어 파내서 준설 작업을 한 거야. 그래서 시냇물이 좀 더 깊고 물 수량이 풍부해지서 그렇게 솔솔 흘러 쩔쩔쩔쩔 흐르는 거를 철철철철 흐르게. 그래서 농수 보급에 걱정이 없었고 그 다음에 저수지를 만들어서 그 저수지에 물을 가두어서 가뭄 때 저수지 물을 뽑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그렇게 저수지라는 또 새로운 농사 방법을 물 저장법을 또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황폐해진 산에 나무, 산림을 가꾸고 그 다음에 특히 등산을 좋아하던 우리 조선의 민족성 때문에 산에 오를 때 낙사 예방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철강공입이 발달되어 있던 일본이 손잡이를 만들기 위해서 지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철강으로 지지대를 산에 조선인들이 다치지 않게 올라가기 위해서 다 만들어졌다. 근데 현재 그 지지대는 조선의 길을 끊기 위한 못이라고 표현을 하고 어디 대도 않은 역술가들 데려와 가지고 개생쇼를 하는 좀 미개한 토테니즘 이런 씨발 원신 새끼들이나 하는 굿 무당 아유 씨발 미개한 새끼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산과 해안을 싹 정비를 했다. 10번 10번째. 그렇게 나는 씨발 죽어도 상관없다. 그냥 이게 내 운명인갑다. 아이고 저승사자가 보이네. 필요 없다 하는데도 병원을 서양식 병원을 건설했다. 11번째. 지방 고을마다 서당에서 배우면 되는데 아따 참 하면서 일본 국민들의 세금으로 학교를 지어줬고 무상교육을 했다. 자, 이 부분은 바로 짚고 넘어갈게요. 자, 세금으로 지었고 무상교육했습니다. 단 일본과 일본 역사에 대한 공부를 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역사 왜곡, 한국어 공부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12번째, 조선 왕실 완전히 정리를 했죠. 그리고 천황가를 포함해서
일본 국민 세금으로 그 품위를 유지시켜줬습니다. 즉 조선 왕실을 일본 세금으로, 일본 천황과 일본 국민의 세금으로 보존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불을 태웠다느니 개족 같은 소리 했죠. 자, 13번째, 철도를 건설했다. 자, 이 철도 건설은 이제 일본이 아시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류 수송수단이죠. 운송수단. 그 운송수단으로 철도를 건설한 겁니다. 목적은 그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덕이 되는 건설 산업이었다. 그 다음에 14번째 이제 여기저기 역사를 막 지어놨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변화에 대한민국이 독립을 해서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가장 큰 모토가 됐던 게 바로 일본이 대한민국 곳곳에 공장을 건설했다는 겁니다. 이건 물론 일본이 자기네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아시아를 정복하기 위한 전시였기 때문에 자기네들을 위해서 지은 거지만 돌아올 때 이걸 다 놔두고 가잖아. 패망했을 때.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하게 되는 가장 기초가 됐던 거예요. 자, 그 다음 16번째 산업, 농업, 공업, 어업 육성을 했어요. 아주 골고루.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어업을 육성시켰고 광산이나 이런 산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철공업을 육성을 해서 공업적으로 육성을 했고 농지에는 농사를 짓게 했고 그리고 17번째 대한민국의 첫 번째 대학교라는 것을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18번째 절대 대한민국은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즉 조선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면서 조선이 떼십이란다. 떼법이 아닌 누군가 권력을 가진 자의 마음대로 판결이 아닌 서구식, 근대식 헌법과 법률을 도입합니다. 양반 말이 곧 법이었죠. 옛날에는. 법이 어딨어. 양반이 저놈의 목을 쳐라 하면은 목을 치는 거고 저놈의 젖을 쳐라 이러면 젖을 치는 거고 전연의 젖을 쳐라 이러면 전연의 젖을 쳐는 거고 옛날에는 양반 꼴리는 대로 했지. 근데 지금은 일본은 이미 우리 조선일 때 일본은 헌법과 법률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미 그때부터 재판과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시시비비를 가렸어요. 자, 그리고 19번째 서구식 철학과 의식주 그리고 문명을 도입을 시켜줍니다. 그때부터 대한민국 우리 조선인들은 흰색 몸빼바지가 아닌 양복과 청바지와 면바지를 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리도 자르죠. 머리를 댕기로 따 있으면은 씨발 얼마나 그 머리를 감을 수가 있냐? 머리가 가려워서 두피에서 씨발 피가 나도록 나무 꼬챙이 갖고 끌거제끼는 좀 미개한 이런 원시인 같은 그런 조선인들이었는데 머리를 짧게 치고 머리에 이약도 뿌리고
옷도 깨끗한 거 입혀서 몸에 빈대와 벼룩과 이가 못 살게 그렇게 해줬고, 대한민국 최초로 기생충 약을 먹여서 뱃속에 있는 기생충을 다 밖으로 배출시키는 그런 일도 했어요, 일본이. 20번째. 아니, 20번째 넘어가기 전에 그런 일을 하니까, 왜? 똥 누니까, 또 기생충 약 먹고 똥 누니까 막 회충이나 이런 게 막 똥에 섞여 나오니까, 일본 놈들이 우리를 생체 실험한다고. 실은 족같은 미개한 씹새끼들. 아니, 회충약 먹고 회충 나오는 게 이 씨발 새끼들아 생체 실험이냐? 몸에 벌레를 넣었다고? 그걸 믿는다니까? 참, 내가 어이가 없었어, 어이가. 아니, 지금 좌파 새끼들은 그럼 믿을 거야. 자, 20번째. 대한민국 팔도에 모든 도로를 정비를 했습니다. 도로를 넓히고 마차나 차가 서로 교행할 수 있게 길을 크게 전부 다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도로는요, 그냥 여러분 그 소가 끄는 우마차 그거 한 대 겨우 지나다니는 길들이야. 전부가. 큰 마을이나 도로가 넓었지 밖으로 나가면 전부 다 길이 그랬어요. 산길이고. 그 길을 우리는 그냥 이런 자연 환경이 좋다는데 굳이 또 길을 넓혀줬네. 그리고 21번째. 제가 왜 우리나라에 빨갱이들이 많아졌는가에 대한 설명을 그때 해드렸습니다. 이미 일본은 여러분 제국주의로 들어서면서 엄청난 공산주의 빨갱이 새끼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전부 다 단칼에 일본도로 내리쳤죠. 난도질에서 죽였어요. 빨갱이들을. 그래서 이 빨갱이들이 어디로 토끼입니까? 대마도로 토끼입니다. 대마도로 토꼈다가 한국으로 토끼입니다. 그리고 그 빨갱이들이 조선인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선동된 조선인들이 김일성을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일본은요, 공산당, 공산주의자를 예전 막부 시대 때부터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무조건 난도질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22번째, 경찰, 군대 모든 치안을 일본 국민의 세금으로 맡아줬습니다. 물론 이것도 자기네들 편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 경찰과 군대는 많은 걸 한국인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친일파, 더불어 빠구리당에 있는 부모들이 했다는 그 짓, 위안부 모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일본인들은 정식 광고를 해서 했는데 한국인들 브로커들이 구라쳐서 좋은 직장이다. 그리고 저거가 그 돈 받아서 떼먹고. 그렇게 돼서 저렇게 된 거야. 무슨 씨발 일본이 직접 모아. 사람을 직접 모으냐? 중간 브로커들이 모아서 데려가지.
그 경찰 앞제비 씹새끼들이 지금 더불어 공산당, 족바구리당, 저 개새끼들의 선조들이다 이 말이야. 일본이 한국인을 학살하고 괴롭힌 게 아니고 일본에게 알아서 기든 간신, 시정, 잡배 같은 미개한 족빨갱이 새끼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죽인 거야. 한국인이 한국인 했네. 이 새끼들이 권력을 쥐고 그때부터 휘둘렀던 거야. 그 욕을 일본이 다 처먹고 있지. 왜? 교묘하게 그것도 선동했으니까. 왜?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대한민국이 일본이 점령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 서민들하고 천민들, 노예들은 손해볼 게 없다니까. 얘네들이 왜 독립운동을 해? 얘네들은 없던 땅도 생겨. 없던 집도 생겨. 그리고 신분도 양반 노예 없이 지도 마음대로 공부도 할 수 있고 좋은 옷도 입을 수 있는데. 왜 하냐고. 결국 양반들이 거기 세력에 저항을 했던 거잖아. 저거 기득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과 돈을 지키기 위해서. 마찬가지야. 친일파 앞잡이들이 왜 해방이 되고 나면은 얘네들이 개바락지를 떨었느냐. 이렇게 일본을 나쁜 쪽으로 몰지 않으면은 저거가 다 잡히거든. 똑같은 논리야. 그래서 일본을 어떻게든 나쁜 놈으로 만들어야지 자기네들이 미화되니까. 그 앞제비 새끼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 왜곡이란 말이야, 이게. 이렇게 일본이 그렇게 싫다는데도 우리 대한민국, 아니 우리 미개한 조선에 이런 만행을 저질러 놨네. 응? 진짜 일본의 악랄함에 치가 떨리노. 응? 너무너무 좋은 일을 많이 했네. 저는 개인적으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제 생각은요, 굉장히 저는 폐쇄적입니다. 즉 부정적이에요. 저는 왜 이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어떤 이런 게 좀 부정적이냐면은 양반들에 의해서 일어난 양난이라고 보면 돼요. 밀란이 아니고 이거는 양반들이 일으킨 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양반들에 의해서 30년 동안 엄청난 세뇌가 이루어졌어요. 10살도 안 된 아이가 이런 양반들에 의해서 세뇌가 되면은 이 사람이 30년 후에는 나이가 30대야.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일본이 했던 거를 양반들 말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기록을 양반들이 하니까. 천민이나 평민들 글을 몰라. 기록을 할 수가 없어. 재산을 다 뺏기고 땅을 다 뺏기고 신분까지 뺏겨버린 양반들이 과연 일본에 대해서 좋게 쓰겠어요? 우리의 재산을 나눠준
와, 우리의 재산을 신분제를 없애면서 많은 노비들과 평민들에게 나눠줬다. 기쁘다. 기분 좋다. 그러니까 지금 양반들에 의해서 기록되고 양반들에 의해서 교육이 됐고 양반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독립운동. 어딘가에는 분명히 남아 있을 겁니다. 기록이. 대한민국의 70%가 우리 조선인들의 70%가 글을 몰랐어요, 여러분. 세종대왕 드라마를 보면은 많은 백성들이 글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실제로는 몰랐어. 그 드라마로 배우는 역사니까 그런 거야. 어? 세종대왕이 누구 이러면 한석규. 이런 나라야. 대한민국이. 자, 저는 이런 대한민국 미개한 조선인들을 똑똑하게 만든, 아니 눈을 뜨게 만든 일본이 싫습니다. 차라리 그때 노예로 계속 살았다면 저는 양반 집안이니까 양반이었겠죠. 굳이 많은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도 없고 나는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은 출세는 보장되는 것. 원망스럽네요, 일본이. 왕사면님 후원 감사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신문물이 필요하다고, 어? 뭔 신분제 없애는 게 그렇게 좋다고 일본이 그리 해주는 바람에 이런 족같은 족빨갱이 새끼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냐고. 저런 족빨갱이 새끼들 내 말 한마디면은 야, 저 문돌이 저 새끼 저거, 야, 발목 하나 잘라. 야, 도끼 가져와. 내가 자를게. 으이씨. 야, 문돌이가 또 애를 낳았어? 어? 용이라고 이름이? 야, 그 새끼 도끼를. 아니, 그렇게 살았으면은, 어? 양반 집에서. 우리도 뼈대 있는 집안인데. 우리는 제법 뼈대 있어요, 우리는 문중 돈이 엄청 많아. 어? 그럼 됐지. 그러면은 굳이 내가 유튜브 방송 안 해도 되고, 씨발, 어? 아침부터 나가서 일해가지고 낮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자마자 집에 와서 방송 켜고, 안녕하세요, 우짜루시를 찾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애독자, 구독자 여러분. 내가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 자, 오늘 좀 흥분해서 방송을 좀 길게 했습니다. 오늘 한 2시간 했죠. 자, 방송이 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방송한 거 잘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절대 이제는 미개한 조선인이 되지 맙시다.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밤 8시 4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멸공.